2023년 9월 4일 전국의 교사들이 서희초등학교 교사 자살 사건의 피해 교사를 추모함과 동시에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잡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 다 함께 연가를 사용하고 참여 의사가 있는 교사들이 집회를 열 것을 예고한 날입니다. 교사들은 이 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지금부터 공교육 멈춤의 날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이 사건으로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의 배경은 서희초등학교 교사 자살 사건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이 안타까운 사건은 그 유명한 연필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연필 사건은 두 학생이 다투다가 한 학생의 이마에 연필이 긁히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학부모가 다량으로 민원을 넣은 사건입니다. 학교 관계자는 선생님의 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학부모들은 개인 전화번호까지 알아내 선생님께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에도 진상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서 정신치료까지 받고 있었던 선생님은 이 일로 결국 자신이 가르치던 교실에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교사들이 추모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교사가 무너진 교권과 악성 민원에 시달리면서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기에 교사들은 선배 교사로서 미안하다,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교사들은 분노하게 되는데요. 학생들의 인권은 높아졌지만 교사의 교육권은 나날이 추락하면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데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들도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교사들이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월 22일 교사들은 피해자를 추모하자는 의미인 검은 옷을 입은 채로 교사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이 시위에서는 피해 교사가 자살하게 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학부모와 학생들의 갑질로 인한 교권 붕괴 문제에 대해 교사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교사들의 절규였습니다. 여기서 한 선생님은 교사도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안전히 교육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9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교사 7차 집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 집회에는 무려 30만에 육박하는 교사들이 모였습니다. 이는 공교육 멈춤의 날이 이틀 전으로 다가왔고, 추가로 서울과 전북에서 교사 2명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게 되면서 결집세가 더욱 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시위에서는 고 서희초 선생님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교육부를 향해서는 아동복지법, 학교폭력 예방법 등 교육 관련 법들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지나치게 방해하는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은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사건이 49제가 되는 날로, 교사들이 다 함께 연가, 병가 등 정당한 사유로 출근하지 않고 서희초등학교의 피해 교사를 추모하고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집회를 열 것을 예고한 날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장관은 9월 4일에 연가, 병가를 낸 교사와 이를 승인한 교장에게 징계를 내리겠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 교원단체는 정당한 연가 사용을 막을 수 없다며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해 교사의 입장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고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몇몇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에 동참하여 공교육 멈춤의 날에 현장 체험 학습을 내기도 하고 몇몇 학교는 공식적으로 쉬기도 합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일시적으로 큰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날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의 절규로 인해서 교사들의 교육권이 보장되고 무너진 교권이 다시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이 사건이 널리 알려짐으로써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선생님을 더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고 통화나 상담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선생님의 역량을 믿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경각심으로 인해 다시는 이런 슬픈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